급등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정말 미친 종목 3연상 동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방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실 거고요.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굉장히 강한 종목인 거는 분명하고, 하지만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첫 상한가 날 이후로 이제 3연상을 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이 첫 상한가 날 사신 분들은 거의 이제 2배의 수익을 그러니까 100% 수익을 먹은 구간이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강한 종목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거래량이 거의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갔지 않았습니까? 오늘 좀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는데, 뭐 이렇게 강한 종목들 당연히 이 과거의 고점 이 만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런 급등주의 단점은 이 급락이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급락 포인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대응하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겠고요. 이 3연상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내일 이제 투자 경고 지정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 경고 지정일 날에도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다시 단일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보유자분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급등주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교 사례를 통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짜보도록 하죠. 투자 경고를 먹었고요. 지정이 됐고요. 이제 지정일이 내일입니다. 동방. 비슷한 사례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 4개 정도의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4개니까. 크게 이제 KPM 테크의 사례, 바른손 사례, 그리고 삼성제약의 사례, 그리고 인프라웨어에 대한 사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먼저 KPM 테크. 이 종목은 사실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 휴머니젠의 그 코로나 치료제로서 굉장히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첫 상한가 이후에 대략 3배가 올라갔습니다. 3배가 여기서, 그러니까 첫 상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래가 크게 터진 이 상한가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원래 여기서 터졌는데 상한가 가고 이제 눌렸다가 이제 상한가를 더 간 다음에 이렇게 끝난 종목이 이제 대곡실 나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우리가 동방 같은 경우에 이 첫 상한가 시작이 3,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3배를 더 간다면 10,000원을 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10,000원만 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대꼭지, 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방이 만약에 간다면 KPM 테크처럼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KPM 테크 같은 경우에 아주 이쁘게 5일선을 타는 것을 볼 수 있죠.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갔고요. 이 거래 정지를 딱 당하고 거래 정지 다음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대꼭지를 만들면서 끝났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대응의 관점이 굉장히 쉬운데요. 사실 이게 모든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거래 정지를 당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끝에 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도 거래 정지 당하고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갭에서 이제 끝났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대응하는 관점은 간단합니다. 이런 구간, 이 마지막 상승 구간에 저점을 깬다면 손절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급등주 특성상 이 갭을 띄우면서 갑니다.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가기 때문에 이 갭을 웬만하면 메꾸지 않습니다. 메꾼다는 얘기 자체가 이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붙게 되면 갭을 메꾸지 않고 우상향을 하게 되겠죠. 근데 결국 이 갭을 깨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에 에너지가 소진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 주가를 보시면 9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9월 25일이고요. 이날 보시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 이제 전날 이 거래정지 그 갭 뜬 날 이후 갔던 날이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 시작점을 훼손하지 않고 이 시작점을
훼손했을 때 이제 우하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드캣이 나오죠. 여기서 데드캣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쭉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 KPM 테크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이렇게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9월 23일 날이 거래 정지라서 거래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거래 정지 다음 날 갭을 떠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던 구간에서 이 상한가 다음 날 이제 거래 정지 이게 풀리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 타점을 딱 깼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연이어서 깨면서 이게 끝났는데요. 우리가 일단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KPM 테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상승 빨간불에서 마지막 그 양봉의 이 라인 이 저점 라인을 깨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던질 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 대음봉 꼭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급등주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안 계속 수익을 냈던 세력들이 이날 그냥 다 던지면서 수익을 확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나 또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더라도 아주 강한 음봉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바른손이 있습니다. 바른손 같은 경우에 최근 사례는 아니고요. 작년 2월 이 기생충 사건으로 인해서 올랐던 구간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케이스가 4연상을 쳤습니다. 4연상을 쳤기 때문에 첫 상을 시작한 이날이 첫 상이죠. 2,600원에서 이 종목도 대략 한 3배 정도 3배 정도 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3배 정도 오르고 얘는 이제 4연상 가는 날이 거래 정지 지정일인데 이 거래 정지 2월 14일이 거래 정지 지정일인데 이날 이제 거래 정지를 이 대음봉 근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음봉을 내리꽂으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날 이제 거래 정지 이 대음봉이 꽂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구간 동안 단일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 대거래량이 마지막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올 때 유의해서 보실 점은 이런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이 종목도 이날이 이제 상승 마지막 날 아닙니까? 이날을 깨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던지셨다면 기본적으로 이 끝까지는 못 먹지만 이 구간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대략 2배 정도 구간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분봉으로 보신다면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3일 날이 아시다시피 이 갭으로 떠서 끝난 날이기 때문에 이 거래 정지가 단일가가 들어간 첫날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이 단일가가 3일이나 연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 내내 풀리지 않았던 이 물량들이 단일가가 풀린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데드캣 바운스가 세게 들어오면서 이날 어떻게 보면 이 단일가 그 구간에 있던 물량들을 다 던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 상승, 이 마지막 상승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점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 점상을 훼손하는 구간에서 일단 손절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거래량이 마지막에 터지면서 이 점상 구간까지는 한번 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탈출 기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바른손은 과거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의 유동성 장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삼성제약이 있습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장암 이슈로 갔다가 우리 퍼클에서 나갔던 종목이겠죠. 뭐 물론 이 종목이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꼭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포인트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날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이 다음날 갭이 뜨고 이틀 내내 3일 동안 이틀 동안 단일가이고 단일가 마지막 날에 상한가를 간 다음 그리고 도지봉이 나온 다음 양봉이 터지고서 이렇게 끝났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목도 결국 똑같습니다. 마지막 양봉이 이날이죠. 이날 1월 7일 날이죠. 그래서 1월 7일 날에 이 저점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 양봉이긴 하였어도 아시다시피 이미 전날 저점을 깬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반절이나 부분 익절을 한번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날에 지지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손절을 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종목의 장점은
아직 이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바른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전 거래량만큼의 큰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난다면 데드캣으로 한번 크게 양봉을 뽑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인프라웨어입니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최악의 시나리오 차트입니다. 다만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앞전에 어느 정도 이게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고 연봉으로 보시면 워낙 이 매물대가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포인트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상으로는 동방과 가장 비슷하죠. 이날이 첫 상이네요. 첫 상한가를 치고 갭 뜨고 3연상 치고 그 다음날 이제 빠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차트적으로 이제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좀 안 좋네요. 사실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가 세게 나와줄 줄 알았는데 데드캣 바운스가 요만큼밖에 나오지 않은 종목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인프라웨어를 볼 때도 이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전날 양봉의 이 저점을 깼다. 그러니까 갭으로 뜬 그 저점을 깼을 때 우리는 손절을 또는 부분 익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셔도 이 세 번째 그 3연상 간날에 저점을 깼을 때 손절만 했어도 우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 분봉으로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3연상 간날 저점이 어디입니까? 조금 더 잘 안 보이신다면 이렇게 해드리면 이 저점이 여기입니다. 저점이라고 하는 건 전날 저점이기 때문에 요거의 저점인데요. 이 저점을 깼죠. 그리고 나서 데드캣이 여기서 장중 데드캣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방의 관점을, 동방이 사실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죠. 왜냐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세력과 수급의 움직임으로써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력과 수급이 강하다면 더 가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왔다라고 하겠고요. 이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KPM테크, 바른손, 삼성제약, 인프라웨어 모두 공통적으로 대음봉이 10% 이상의 대음봉이 급락 시그널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대음봉을 꽂고서 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대음봉 꽂고 가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 큰 양봉을 떨어졌으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쭉 갔죠.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초창기에 대음봉이 터진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3연상을 친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의 관점을 보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일이 만약에 이제 갭이 떠서 음봉으로 빠지는 날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갭의 저점을 깬다면 우리가 일단은 익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도 거래량이 없고 시간외를 보신다면 오늘도 거래량이 없습니다. 4,000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시간에서 거래가 거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한 번 더 갈 수 있겠죠. 지정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점, 이런 점을 지켜야 된다. 이 점이 이제 4,700원 정도인데 4,700원짜리를 만약에 내일 깬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이라도 익절을 하셔야 되겠고, 내일 만약에 단일가가 걸립니다. 만약에 내일 더 가서 단일가가 걸린다. 단일가 이제 거래 정지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전에 본 사례가 있죠. 거래 정지를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거래 정지를 먹었으면 다음날 상한가를 가면 좀 어느 정도 이 대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바른손 사례처럼 이게 이제 단일가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단일가가 끝나고 나서 아주 강한 데드캣, 거래량이 터진 데드캣이 나올 수 있으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방을 좀 고점에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신규 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유자의 영역에서 보유자분이 만약에 고점에서 못 팔았는데 봤더니만 동방의 거래량이 지금 사실 이 정도 거래량, 지금 양봉으로 이렇게나 많이 뽑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거래 대금이 한 500억 정도 나오는 걸로는 다 턴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이 세게 안 나온다면 한 번은 데드캣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 케이스를 통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4,700원 선을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방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셔서 축하드리겠고요. 물론 제가 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봉상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고점 돌파를 한번 하실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저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냉정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동방 굉장히 가슴 뜨거운 종목이죠. 가슴 뜨거운 종목이지만 우리가 머리는 냉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TV 빵용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